일렉트로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안전성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데요. 한량 부부님을 비롯해서 댓글에서 좋은 이제 정보를 쉐어해 주셨는데, 그 내용 플러스 최근에 계속 일고 있는 테슬라의 안전성에 대해서 나름의 조사한 결과와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도 이제 차를 오래 보유하다 보니까 역시 이 차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이제 최근에 에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쉐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트로 영상으로 썼듯이 분명히 빨간불인데 이게 햇빛이 많이 비치면은 이게 신호등을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뷰 기능 때문에 이제 신호등을 제 차는 이제 보여주는데요. 신호등을 읽을지언정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이렇게 역광이 세게 들어오는 날에는 신호등을 읽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에러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의 결론은 너무 사람들이 역시, 근데 이건 테슬라 잘못입니다. 테슬라가 너무 과대 광고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너무 완벽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일어나는 그 세이프티 이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제 알아보면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NHTSA에서 이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긴 했죠. 그러나 계속 이런 일론 머스크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이제 프라우던트,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보고 중에 프라우던트인데 한량 부부님께서 쉐어해 준 게 이분입니다. 이분. 이 키프 리치라는 분이 이제 계속 이제 허위로, 근데 허위를 만드셔도 참 잘 만드신 게, 이게 NHTS에 신고를 하려면 빈 넘버를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데 그 많은 빈 넘버를 어떻게 구해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NHTS는 당연히 여기 스크리닝 하는, 굉장히 스크린을 잘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스크린에서 걸러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SNS에서 의혹이 너무 잦으니까 테슬라가 NHTSA에 따로 문의를 해서 NHTSA가 니네 서스펜션에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답을 받아낸 거죠.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이런 가짜 클레임을 하시는 분이 이분만이 아닙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이 니들 메이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꽤 여러 명 있습니다. SNS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게 동일인이 아닙니다. 뭐 저분이 이제 여러 페이크 아이디를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이게 공식 이제 블로그에 발표한 건데요. 이런 분도 계셨는데 테슬라가 이분 때문에 아주 곤욕을 많이 치렀죠. 이분도 비슷한 의견을 표시했었고요. 이분은 책도 썼습니다. 아마존에서 버젓이 책을 팝니다. 테슬라의 어떤 뒷얘기, 그래서 테슬라를 좀 까는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아마존에서 팔고요. 69명이 벌써 이걸 사고 읽으셨네요. 근데 별을 한 3개 반쯤? 킨들에선 4불이고 하드커버로는 17불이네. 그러니까 테슬라를 비판하는 내용의 책도 쓰셨습니다. 책을 더 파시려고 계속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기사도 저한테 막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치만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고 느낀 점은 그중 페이크도 있었지만 적지 않게 legitimate complaint, 이게 실제로 바퀴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물론 테슬라 측에서는 굉장히 차를 어뷰즈했다고 얘기하죠. 예, 굉장히 어뷰즈했고 NHTSA에서는 이미 컨펌하기로는 전혀 문제없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관은 정말 허술한 기관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빡세냐면요. 다른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다른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지난 12월에 벤츠가 페널티를 먹었습니다. 무슨 페널티를 먹었냐면 미스핸들링으로 이제 리콜을 받았죠. 참고로 NHTSA는 그냥 허접한 결함으로는 절대 리콜을 하지 않습니다. 세이프티에 직결되고 정말 치명적인 일에만 리콜을 때립니다. 그것만 때려도 하루 평균 2건에서 3건을 때리죠. 미스핸들링이 뭐냐면 벤츠 몇몇 모델들이 갑자기 핸들링이 안 먹습니다. 이거 고속도로에서 핸들링 안 먹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조향이 안 되는 거죠, 핸들링이. 근데 그래서 리콜을 때렸는데 그 전에. 근데 왜 페널티를 먹었냐면 벤츠가 꾸물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벤츠의 핸들링이 지금 리콜 됐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제대로 잘 고쳐주지 않는다고 기한이 있답니다. 그 리콜 걸리면은 어느 기한 안에 해줘야 되는데 그걸 꾸물거려가지고 한 20밀리언 정도 먹은 거죠. 그러니까 200억 정도, 200억 이상을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과랍니다. 그러니까 NHTSA는 리콜만 때리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리콜을 때리고 리콜도 감시합니다. 그게 제대로 되는지. 혼다는 2015년에 비슷한 문제로
뭐 미싱 세이프티 데이터로 70 밀리언이니까 뭐 지금으로 하면 거의 800억을 먹었죠.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똑같이 리콜을 맞고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한 번 맞았는데 또 맞았습니다. 그걸 또 나중에 보니까 두 번을 연속 맞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 기관은 리콜을 때리나 안 때리나 모든 회사들을 진짜 감시하고 리콜을 때린 후로도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후도 감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까지 매기는 기관입니다. 정말 자동차 회사들의 저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전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진짜 빠졌단 말이죠. 진짜 이 사람들은 그러면 테슬라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뭐 어뷰즈를 했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어뷰즈를 했을까요? 차를. 테슬라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이미 테슬라도 어느 정도 그걸 인식했는지 공식 서문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얘기하기를 지금 전기 자동차를 음해하려는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별로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미국에 분명히 있고요. 특히 그 석유 산업에 연관되신 분들이 지금 전기차에 크레딧을 주지 말라고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정의 한 부분이지 미국도 자기 사업에 이권이 있으면 정치인에게 공식적으로 한국과 달리 미국은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픈 로비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석유를 많이 판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차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지 말라고 이 중 한 분은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이 코크스 브라더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거기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전기차한테 크레딧 주지 말라고. 뭐 이런 것도 정치적인 압박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돈을 받고 키프나 그런 분들이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 실제로 몇 명 오너들은 어뷰즈를 했을 수 있고 그냥 차를 막 탔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 테슬라의 공식 서문에 이제 2016년에 발표한 Grain of Salt라는 제목으로 테슬라가 블로그 포스트를 했는데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실수한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자기네들이 실수를 하나 했다는 거죠. 무슨 실수를 했냐면 너무 완벽하다고 광고를 너무 많이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전기차는 부품이 적고 뭐 온갖 장점들을 과대 포장했던 거죠. 아니 이런 스마트 서문만 봐도 이렇게 광고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차가 굉장히 이제 부르면 막 잘 올 것 같이 지금 보십시오. 그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로 이렇게 테슬라 측에서 이렇게 발표하듯이 메뉴가 없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파인 프린트엔 적어놓고 광고를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를 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땠습니까? 그동안 여기 이렇게 반성하는 문에도 그동안 이제 얼마나 테슬라가 안전하고 이런 글들이 여기 쭉 써져 있는데요. 테슬라는 분명히 근데 물론 좋은 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어떤 차들보다 굉장한 주행 보조 장치를 갖고 있고 여러 면에서 진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만족을 합니다. 그렇지만 차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차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자동차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저렇게 테슬라가 이런 과대 광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걸 퍼펙트하다고 했던 걸 실수했다고 얘기를 하면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 나오는 거 봐서는 내연기관 차보다 평균적으로는 나은 것 같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 데이터가 더 쌓여야 됩니다. 매력적인 차고 굉장히 기능이 기존에 있는 차들보다 월등히 나은 거 저도 인정하고 저도 금액이 마음에 들어서 차를 구매했고요. 하지만 아무리 부품 수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관리는 필수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얘도 별 수 없이 고장이 나고 대응이 안 됩니다. 늘 그런 걸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동차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마치 차가 다 알아서 하고 자율주행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 차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얘도 기본적으로 관리는 필수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테슬라는 완전 폭탄입니다. 또한 전기차라서 내연기관보다 관리가 좀 더 용이하지. 저도 오일 체인지 같은 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16,000km 넘게 타면서 좀 더 편할 뿐이지 기본적 관리와 인스펙션이 꼭 필요한 겁니다. 너무 테슬라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인지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화재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